안녕하세요. 딥러닝 기초반 7주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분량이 좀 많은데요. 리뷰하고 다음 CNN의 정의와 특징, 장점, 연산 방법, 구성 요소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CNN의 구성 요소인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세 개에 대해 다룬 다음에 실습하고 과제 안내 드린 다음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차 리뷰부터 하자면은 배치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한 번에 처리되는 데이터 묶음이었고, 데이터셋은 샘플과 정답을 저장하는 클래스,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 샘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순회 가능한 객체로 감싼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셋 안에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에게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 데이터 로더를 통해 만든 이터레이터를 통해 순회가 가능했었죠. 다음 신경망을 구성하는 방법은 nn 모듈에서 상속받아서 init과 forward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하면 됐었고요. init 생성자에 필요한 메서드들은 이렇게 4개 정도를 배웠습니다. 플랫은 이미지와 같은 인풋을 연속된 배열로 이렇게 된 이미지를 이렇게 배열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함수였고요. 시퀀셜은 순전파 과정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을 모을 수 있는 모듈이었습니다. 리니어는 순전파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듈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가중치와 노드값의 곱을 연산해주는 거기 플러스 편향까지 계산해주는 레이어였고요. 렐루는 이 선형적인 변환을 비선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였죠. 가장 많이 쓰이는 활성화 함수였습니다. 다음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최적화 함수와 오차 함수 두 개를 정의한 다음 에포크만큼 반복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치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통해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했고요. 에포크만큼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초기화, 이전 에포크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아웃풋과 정답 라벨 간의 오차를 계산을 해주고, 그 오차를 통해 가중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중치의 그레디언트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이제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optimizer.ste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실행해 주었습니다.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은 모델 안에 스테이트 디트라고 불리는 내부 상태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중치들이 걔들을 이제 이런 패스의 요 세이브 메소드, 토치에서 제공하는 세이브 메소드를 통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모델에서 역시나 내부적으로 있는 메시지는 로드 스테이트 디트를 통해 이제 요 저장한 가중치들을 불러오면은 빈 모델을 만들고 바로 학습시키지 않고 학습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제 정답인데요. 우선은 루트의 데이터 이거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트레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레인은 true가 되어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트레인이 false가 되어야 되고, 다운로드 true, 그 다음 트랜스폼은 여기서 정의한 트랜스폼이어야 되고, 데이터 로드는
트레인 로더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로더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매개 변수로 해야 되고, 배치 사이즈는 64와 1000이라고 명세표에 적혀 있었죠. 다음 셔플은 true고 false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명세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은 우선은 흑백 이미지였죠. 채널은 1이겠죠.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은 28 곱하기 28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512, 256, 10 이렇게 3개의 노드들로 이제 레이어를 구성하였고요. 마지막 10은 이제 우리가 10진 분류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노드들입니다. 다음 활성화 함수는 L를 사용하라 하고, 다음 순전파 함수는 차원을 낮춰준 다음에 여기서 만든 순전파 함수에 넣어줘서 순전파 가정을 시키면은 포워드 함수도 정의가 됩니다. 다음 모델 객체를 만들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라고 했고, 최적화 함수는 아담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음 러닝 레이트는 2-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가 학습시킬 대상인 모델의 가중치 파라미터즈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포크는 10이라고 했고, 아까와 똑같은 과정으로 그레디언트 초기화시키고 아웃풋 계산한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가중치의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바탕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과제는 이렇게 해설하도록 하고, 이제 이번 주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CNN인데,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이제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시각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는 모델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요.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인간이 사람을 인식할 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객체를 인식할 때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잡아서 계산을 해요. 가장자리나 아니면 귀나 코 같은 특징들을 잡아서 계산을 합니다. 시신경에 있는 이 뉴런이 모든 그 시각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정보들이 특정 시신경에 대응돼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 구조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걸 모방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우리의 시신경이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인식하는 것처럼 CNN도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들의 패턴을 인식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입니다, CNN이. 그래서 암세포 인물을 시각적으로 검출을 하고, 뭔가 사진에서 암세포를 검출해낸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오디오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헤이 시리라고 말하면은 그 키워드를 검출해서 응답하도록 만들어주거나,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다른 표지판 같은 객체를 탐지하는 이런 객체 탐지에서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럼 CNN을 왜 CNN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FNN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일방향 모델입니다. 일반향 모델이란 게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걸 FN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그냥 기본적인 평범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플래튼 함수라는 걸 사용했었죠. 이미지 데이터를 일천 형태의 데이터로 평면화시켜 입력받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평면화시켜서 입력을 시키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미지 내에서 이제 위치 정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펴면은 그게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상화 과정 없이 바로 연상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학습 시간과 능률의 효율성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FNN으로 이미지를 다루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CNN 모델입니다. CNN은 이렇게 이미지를 평면화시키지 않고 입력을 바로 텐서로 받습니다. 이미지 그 자체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F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드 하나하나가 어떤 값들에 대응된다면은 FNN도 물론 CNN도 노드가 있고 노드가 값에 대응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전체가 이제 인풋으로 변형되지 않고 인풋으로 입력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NN이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는지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셔널에서 이 컨볼루션이 합성곱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여기서 깊게 다루기는 조금 힘들고 식만 약간 보자면은 우리가 적분 변수는 x고 t가 이제 변수죠. t에 따라서 뭔가 fx가 있고 gx가 있으면은 t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는 요 두 함수를 주는 연산이라고 곱해서 적분시켜주는 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모든 요소들의 연속적인 모든 값들의 곱의 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요건데 요 t인데 이게 이동을 한다는 요 이미지를 F는 가만히 있고 G가 이동을 하면서 이게 적분이 된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은데요. 어떤 이런 1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1차원 요 두 개의 데이터와 컨볼루션 합성곱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아까 G가 이동한 것처럼 얘들이 이 데이터가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얘가 없는 부분은 그냥 0으로 처리한다 치면은 뭐 A, B, C, D, E, F 이렇게 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 D 더하기 E, B 더하기 CF가 되겠죠. 여기 G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BD 더하기 CE 더하기 GF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배운 FNN은 하나의 노드를 곱해서 더했죠. 하나의 노드씩.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FNN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되는 동시에 이제 노드 값을 처리할 수 있다. 연속되는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출력 결과를 만들어냈죠. 합성곱이 이런 식으로 수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NN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FNN은 이제 얘들이 인풋이고 얘들이 가중치인 거예요. 그러면은 FNN은 한 번에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게 지금 이런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곱은 혼자 처리되죠. 한 번씩. 그에 반해 CNN에서는 얘들이 하나씩 이렇게 곱해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FNN에서는 요 인풋 데이터와 가중치의 행렬이 이렇게 행렬곡으로 연산이 처리가 되는 반면 CNN에서는 인풋과 가중치가 그 합성곱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핑크색, 연두색에 해당하는 얘를 커널 필터라고 하는데요. 입력 데이터를 스캔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작은 크기의 가중치 행렬. 여기 가중치가 있는 것처럼 얘들 안에도 이제 우리가 CNN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시켜야 될 대상에 가중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입력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런 이동하면서 계산을 해서 이제 특징을 추출, 이런 식으로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피처맵, 다른 말로 채널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입력과 커널의 연산 결과로 얻어진 출력 결과 행렬로 특징의 공간적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CNN에서의 인풋이랑 아웃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CNN의 연산에서의 얘들은 이제 노드들이 가중치들과 곱해져서 이렇게 다른 노드로 이제 아웃풋을 낸다고 보면 얘든 CNN은 피처맵 어떤 한 채널이 커널과 그 합성곱을 통해 다른 채널을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특징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이미지에서 특징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바로 피처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채널에다가 요 채널에 이제 아까 요 연두색 커널이 곱해져서 이제 다른 새로운 출력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널 한 개당 필터의 개수는 1개입니다. 커널의 개수, 필터의 개수는 1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특징을 뽑아냈다고 치면은 총 9개의 특징을 뽑아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총 9개의 커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컬러 이미지가 입력이라면은 컬러 이미지는 이제 처음에 배치가 있을 거고 3 곱하기 너비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채널의 개수가 3개인 겁니다. 뭔가 이미지가 있는데 얘들을 RGB 채널 각각의 커널이 1개씩
대응 이제 할당이 돼서 요 각각의 할당된 커널들과 RGB 각각 채널들에서의 이제 이미지들이 요 합성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채널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FNN은 이런 식으로 노드들이 연속되지 않고 홀로 이제 연산이 되는 반면 CNN에서는 이렇게 한 번 연산될 때마다 연속된 데이터들이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채널이 여러 개 추출시켜서 연산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CNN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의 구성 요소는 우선은 여기서 말한 요 채널을 추출했을 때 그 채널과 커널의 요 과정 행렬 곱을 수행하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 후 활성화 함수를 반영하는 층인데요. 요 연산을 수행할 때 실제로 그냥 곱하고 더하기만 하는 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역시나 선형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역시나 또 안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이제 활성화 함수를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합성곱과 활성화 함수가 이제 연산이 되고, 풀링 레이어는 피처 맵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피처 맵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얘들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피처 맵들이고, 얘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 맵이 컨볼루션을 연산을 거치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해야 할 텐데, 피처 맵의 수는 늘어나고 크기는 이 풀링 레이어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풀리네이티드 레이어는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층과 분류하는 층 사이에 존재해서 요 고차원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는 층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요 두 레이어를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눈이나 귀 이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요 두 레이어에서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FNN에서 했던 그 과정, 이제 차원을 낮추고 얘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분류하는 요 과정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의 수는 층을 지날수록 늘어나며 채널의 크기는 층을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채널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채널의 수는 처음에 3개였는데 이게 색깔 이미지,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3개였겠죠.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장자리 경계선과 같은 적은 수의 큰 특징에서 채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특징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채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좀 더 특징이 세부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자리 경계선과 같은 좀 굵직굵직한 특징만 처음에 뽑았다면 거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특징을 좁혀 나가서 이제는 눈, 코, 귀, 입과 같은 좀 더 작은 세부적인 특징을 더 많이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결국 CNN이란 거는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불변하는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을 오타가 있네요. 그 특징을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보내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NN이 어떻게 분류를 수행하냐, 이제 이미지를 한 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특징을 추출을 했어요.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또 특징을 추출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특징을 추출했는데 이 각각의 라벨이 있을 거예요. 뭐 캣, 도그, 캣이라고 하면은 요 같은 라벨끼리는 뭔가 공통된 특징들이 계속 추출이 되는 거죠. 이를 이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추출이 되면은 캣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또 하는 거예요. CNN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류를 수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징을 추출을 하는 거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필터를 적용시켰었죠. 필터를 적용시킨다는 거는 요 이미지에서 뽑은 채널과 커널, 그 채널의 커널을 합성곱시킨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까 요 그림에서는 이제 1차원 길이 봤잖아요. 1차원이었다면은 이거는 한번 2차원으로 한번 볼게요. 요 이미지가 요게 채널이고 얘가 커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부 곱한 것처럼 여기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부 곱하게 됩니다. 1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뭐 0 이렇게 곱하고 다 해서 더했더니 40이 나왔죠. 여기 있을 때는 32, 여기 있을 때는 26, 여기 있을 때는 25 해서 계산 연산 결과가 이렇게 2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이 됐습니다. 이게 2차원에서 이제 필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코드로는 nn.conv 1d, 2d, 3d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얘는 우리 아까 본 요 1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합성곱시켜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2차원, 얘는 3차원이겠죠. 얘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nm.layer처럼 리니어 함수와 같이 순전발 시켜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FNN에서는 리니어 함수가 순전발을 시켜줬다면은 여기서는 요 채널이 순전파가 되는 거죠. 컨볼루션 메소드를 통해, conv 메소드를 통해. 그래서 안에 이제 4개 변수는 입력되는 이렇게 3개 일단 필수고, 얘들은 나중에 차차 다루도록 뒤에 바로 다룰 텐데 얘들 먼저 얘기하자면은, 먼저 입력되는 채널의 수고, 얘는 출력되는 데이터 여기 노트가 있네요. 데이터의 출력수, 채널 수입니다.
채널 수 그다음 커널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미지에서 세 개의 특징을 뽑아서 얘들을 요게 커널 합성곱을 시켜줘서 채널을 늘려서 8개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이러한 연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NN에서는 노드의 수와 노드의 수가 이제 출력과 입력이었다면 여기서는 채널의 수가 입력과 출력이 됩니다. 다음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커널 사이즈고 1차원이면은 그냥 스칼라 길이 넣어주시면 되고 2차원이면은 여기 3,5면은 3과 5 이렇게 되겠죠. 이 사각형의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뒷불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2차원인데 커널 사이즈가 스칼라면은 그냥 A, A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매개 변수를 넣을 때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커널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가 뭐냐면 커널의 크기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고 커널 사이즈는 중앙을 지정하기 위해 홀수를 선택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첫 번째로 여기 갔잖아요. 두 번째로 여기 갔을 텐데 얘를 대응을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이 커널의 중앙값과 입력 데이터들의 각각의 인덱스들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도록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의 중앙값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홀수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2차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홀수면은 그냥 여기의 중앙과 여기의 중앙에 해당한 얘가 중앙이 되겠죠. 걔가 여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얘가 중앙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랑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남쪽 요 커널의 인덱스 하나가 이런 경우를 다루는 게 바로 요 패딩인데 나중에 이제 패딩 때 얘기하도록 하고 커널 사이즈는 중앙을 지정하기 홀수를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패딩 나오네요. 패딩이 뭐냐면 합성곱을 수행할 때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특정 값으로 설정된 픽셀을 추가하는 것. 커널을 여기 놔두면은 이제 여기 계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와 얘만큼의 데이터는 이 출력값은 요 두 개가 사라진 이만큼 길이의 이제 피처 맵이 나오겠죠. 실제로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은 한 번 수행할 때마다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소멸하겠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양 끝에 특정값 보통 0을 많이 사용하는데 0으로 해서 채우는 거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하면 제로 패딩이라고 하고 CNN에서는 주로 제로 패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딱히 패딩 값을 그래서 여기서 패딩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따로 패딩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면은 디폴트는 0과 제로입니다. 패딩은 이렇게 2차원 데이터에서는 4, 이렇게 튜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트인데, 스트라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합성곱을 할 때 여기서 연산을 하고 한 칸 이동해서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요 이동하는 길이를 저희가 필터의 이동량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얘가 한 칸씩 말고 다르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입니다. 아까 이 경우는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죠. 한 칸만 이동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입니다. 두 칸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을 스트라이드 이제 필터 이동량인 거고, 2차원에서는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는 여기서 3번, 그리고 이렇게 또 3번 해서 총 3 곱하기 3 9개의 출력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는 여기서 2번 이동하면 얘 바뀌었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더 작아져 2 곱하기 2다 라는 거고,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트라이드의 역할은 데이터의 크기를 배율로 줄여줍니다. 스트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줄어들죠. 이 배율로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스트라이드를 할 때마다 마이너스 2개씩 없애주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 몇 배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의 크기를 2분의 1배 하고 싶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냥 패딩을 없애서 한다는, 크기를 줄여준다면. 하지만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의 크기를 늘려준다면 얘의 크기를 바로 이제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스트라이드는 데이터의 크기를 배율로 줄여줄 때 쓰인다라는 거고, 이제 컨볼루션 메소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선 2,1만큼 늘어난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있다면은 2,1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해두지 않으면 크기는 1이 됩니다. 행렬은 이런 식으로 1,1이 될 거고.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이런 거고요. 다음 딜레이션, 얘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커널 내부 원소들 사이의 간격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들끼리 있잖아요. 근데 이 딜레이션, 요 커널들 사이의 간격을 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를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같은 연산으로 더 넓은 영역, 원래는 이렇게인데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고, 딜레이션 역시 딱히 지정해주지 않으면 1이 됩니다. 역시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패딩의 크기 설정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패딩을 쓰는 이유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 크기의 데이터를 똑같이 하도록 패딩을 시켜줄 때 이 패딩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공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딜레이션, 그 다음 커널 사이즈, 그 다음 스트라이드, 이 세 개를 통해 패널을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패딩은 same 이렇게 메소드를 넣어주면 알아서 그 입력과 출력 데이터의 크기가 같도록 패딩을 설정해줍니다. 편하죠?
아니면은 패딩을 특정한 크기만큼 줄이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출력 크기 공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인풋을 아는 상황에서 아웃풋이 뭐 이만큼의 아웃풋을 원한다. 스트라이드와 커널 사이즈 딜레이션을 아는 상태에서 패딩을 줄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인풋 패딩 스트라이드 딜레이션 커널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인풋이 이 출력값이 얼마나 줄어들냐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딜레이션이랑 스트라이드 말고 간단하게만 하자면은 까지는 반영 안 하고 단순히 커널 사이즈와 패딩 두 개만 비교해서 설명하자면은 여기 이제 인풋이 있을 거예요. 인풋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커널이 중앙이 여기 오면은 요 남는 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큼 채워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는 커널 사이즈에서 1을 빼줘요. 그럼 나머지 나누기 1을 하면 여기 남는 커널 인덱스의 개수가 나오겠죠. 요 개수만큼 패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K는 이 B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딜레이션과 스트라이드를 적용시킨 게 이 공식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궁금하시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풀링 레이어로 넘어가면은 풀링 레이어는 채널의 크기를 채널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상량을 줄일 수 있고 또 특정 특징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큰 데서 요 특징이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쓸데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줄이면은 딱 필요한 특징들만 남겠죠. 얘들 하나하나가 강조가 되겠죠. 그 의미고 오버피팅의 문제 또한 완화시켜줍니다. 쓸데없는 이제 데이터들을 다 날렸기 때문에 풀링의 종류는 맥스 풀링, 어브레이지 풀링, 민 풀링 세 가지가 있는데 CNN에서는 주로 맥스 풀링을 사용합니다. 네, 맥스 풀링의 예시인데요. 풀링을 할 때도 이제 커널이 나와서 커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까 컨볼루션 합성곱을 했던 것처럼 이동을 하는데 이제 다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요 커널 내에 있는 요 값들 중에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값만 골라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커널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게 맥스 풀링이고 스트라이드와 이제 커널 사이즈는 앞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풀링 레이어에서 스트라이드는 선택 영역의 높이 또는 너비 이해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즉 커널 사이즈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얘는 이제 맥스 풀링 코드 예시인데요. 맥스 풀링도 일종의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리니어나 컨브이와 같은 예를 이렇게 하나의 순전파 함수를
지정을 하고 안에 매개 변수로는 이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요 그림을 코드로 만드는 건데요. 얘를 이제 어떤 맥스플링 레이어에 통과시켜줬더니 이러한 아웃풋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맥스플링은 이런 식으로 채널의 크기를 줄여준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제 요까지가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특징을 추출했으니 실제로 분류를 해야겠죠.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특징 추출이 완료된 이미지를 풀리 커넥티드 형태로 변형하여 분류 작업을 실행함. 이제 플랫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는 요 코드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플래튼 함수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그 플래튼 함수가 작용되는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 입력 데이터를 fully connected 형태로 변형합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분류를 수행 않고, 소프트맥스는 다중 분류에 적절한 출력층 활성 함수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fn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와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에 맞도록 CNN 모델을 한번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늘 하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가상 환경을 실행시켜줍니다. 가상 환경을 실행시켜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 코드를 작성할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름은 practice2.py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토치 임포트 해야겠죠. 다음 to치.nn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NN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맨 먼저 동일하게 클래스 이름 myCNN으로 할게요. CNN에서 nn. 모듈을 상속받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 생성자를 정해주는 거 역시 똑같고, 셀프 하기 전에 슈퍼 myCNN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그러면은 우선은 순전파 함수가 사용될 함수들을 컨테이너에 넣어 볼 건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레이어와 분류하는 레이어 두 개로 나눠서 시퀀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의 시퀀셔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니어 아니고 컨브의 ED가 돼야 되겠죠. 매개 변수로는 제일 중요한 이미지 크기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미지 크기는 28 곱하기 28로 해주고, 일단 지금은 이미지 크기가 사용될지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채널의 수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은 크기 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제가 채널 수도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채널 수는 카톡방에 올라갈 때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수는 첫 번째는 채널 수를 16으로 늘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커널의 크기는 여기 커널 사이즈는 3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패딩을 1로 하라고 하네요. 이러면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 완성했죠. 그러면 합성곱을 한번 수행을 했으니까 이제 활성함수에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풀링 해줘야겠죠. 우리는 max풀 ed 함수를 쓰고 실습 명세표에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는 모두 2라고 하라고 했네요. 2.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두 개를 했으니까 하나 더 필요하겠죠. 얘는 좀 자, 여기 뭐 어떤 숫자 들어갈까요? 이전 레이어의 이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채널을 16개로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16개의 채널을 입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음 32개의 채널로 늘리고 커널 사이즈는 3으로 하라고 했고 패딩도 1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역시나 활성화 함수에 넣어줘야 되겠고 풀링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특징 추출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fully connected 시퀀셔 또 필요가 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fully connected의 레이어
connected는 FNN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함수를 쓰면 됩니다. 다음 출력 여기 인풋 노드의 개수를 몇 개로 할까요? 이 인풋 노드의 개수는 아까 그 PPT에서 봤던 아웃풋 공식에 이제 커널이랑 다른 값들을 대입하여 얻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인풋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28 곱하기 28. 처음에 인풋 사이즈는 28 곱하기 28이었고, 거기에 이제 공식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 그거의 아웃풋이 이제 두 번째 인풋이 되겠죠? 그 사이즈를 알게 되고, 또 한 번 대입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2 곱하기 7 곱하기 7이 나옵니다. 그 다음 10이 아니라 3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인데 리니어 레이어의 개수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개수가 2개랬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하겠고, 여기서의 출력 노드 개수는 첫 번째 층의 출력 노드 개수는 64라고 했으니까 6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활성함수에 넣어줘야겠고, 두 번째 여기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FN 할 때랑 10이 아닌데. 그 다음에 3개, 여기 이제 마지막 출력이 될 텐데, 마지막 출력은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층의 활성화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쓴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얘는 밖에서 이제 밖에서 씌워주는 걸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나중에 밖에서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init 함수의 정의가 끝났고, 그럼 이제 forward 함수의 정의를 해줘야겠죠. forward 함수는 우선은 x를 제일 먼저 컨볼루션을 시퀀스에 넣어줘야겠죠. 하나 깜빡한 게 있네요. 플래튼 함수 필요하겠죠.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쭉 피는 과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넘어와서 forward 함수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두 번째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번 오류 없이 잘 들어가는지 실행해 볼까요? 네, 오류가 안 나네요. 출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궁금하니까 출력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인풋 값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주고, 그냥 랜덤하게 뽑아줄게요. 랜드. 그다음 크기는 1, 28, 28이어야 되는데 요 맨 앞에 배치도 있겠죠. 배치 값은 상관없습니다. 아무 숫자나 되든. 그러면은 출력 값은 모델에 x를 넣은 건데, 그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근데 y는 지금 뭐 아무 값이 의미가 없을 테니까
y.shape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My CNN is not defined. 네. 얘들이 클래스 밖에 있어야겠죠? 약간 좀 어이없는데, 약간 어이없는 실수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 오타도 하나 있었네요. 네, 출력이 됐죠. 그러면은 실습은 요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CNN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과제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제는 패션 아이템 이미지 분류하기입니다.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냥 입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28 곱하기 28 크기의 흑백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받아 패션 아이템 라벨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정의. 저번 과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번 과제는 이제 이미지,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옷 패션 아이템 이미지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신발 이미지 하나를 입력하여 어떤 패션 아이템인지 판단해보기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이 얘는 운동화 스니커니까 7번째 0, 1, 2, 3, 4, 5, 6, 7 52% 정도 확률이 있잖아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저희가 지금 간단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GPU 사용도 안 하고 GPU 서버 대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CPU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이 굉장히 느려요. 지금 에포크를 저희가 5로 했는데 2 이상으로 하면은 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5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로스, 이 출력 보시면 알겠지만 로스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0.21 줄어들다 만 것 같죠. 사실 5면 굉장히 적어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률은 좀 낮게 나왔다 라는 거고, 출력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패션 아이템 이미지 분류하기 과제고, 그 CNN 모델 조건은 이렇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이어전처럼 노션 딥러닝 강의 자료 페이지에 신발 이미지를 올려주면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켈레톤 코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저번 주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